여러분, 풋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슛, 스피드, 개인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경기를 끝까지 멋지게 만드는 법은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풋살을 통해 잘 차는 법이 아닌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이 수업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플레이어였지? 오늘의 첫 활동은 스포츠 상황 사례를 통해 스포츠맨십이란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시간이에요. 실제 사례 영상 시청 후 건강한 나를 위한 매너와 우리 모두를 위한 매너를 고민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생각을 넓혀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날의 경기, 무엇이 잘못됐을까? 국내 한 풋살 리그 경기. 많은 관중과 선수들이 모인 경기장. 승부는 치열했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날도 여느 경기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경기 중 심판의 판정에 일부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감정은 빠르게 격해졌습니다.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항의는 곧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선수를 밀치고 경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기는 일시 중단. 관중과 선수 모두가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해당 팀은 리그 운영 측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스포츠는 규칙만 지키는 활동이 아니라 판정을 존중하고 상대와 동료를 배려하며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순간적인 분노와 이기심은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문제, 리그 전체의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모두의 경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풋살을 하든 다른 스포츠를 하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은 실력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정정당당함, 책임있는 행동, 존중과 배려. 이것이 모일 때 스포츠는 비로소 스포츠다워집니다.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골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남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은 경기를 멈추게 하지만 올바른 태도는 스포츠를 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포츠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인가요? 기술, 체력, 승리 다 중요하죠. 그런데 스포츠를 스포츠답게 만드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맨십입니다. 스포츠맨십이란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한 사회적 도덕적 행동과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졌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스포츠맨십은 단순히 규칙만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성실함, 협동, 정직, 배려라는 중요한 가치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은 경기 중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풋살에서는 스포츠맨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경기 중 동료나 상대 선수가 충돌로 넘어졌을 때 플레이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잠깐 멈추는 용기가 진짜 실력입니다. 둘째, 볼 터치나 반칙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심판을 속이기보다 규칙을 존중하는 선택이죠. 셋째, 실수한 동료를 향해 비난 대신 괜찮아, 다시 하자 라고 말해주는 격려의 태도입니다. 이 한마디가 팀의 흐름을 바꿉니다. 넷째, 득점하거나 실점했을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감정 조절의 태도입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책임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빠른 공수 전환 속에서도 잡아끌기나 과도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규칙 안에서 끝까지 공정하게 경기하려는 자세입니다. 풋살에서의 진짜 멋진 플레이는 골 장면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함께 끝까지 경기하는 태도, 그 자체가 바로 스포츠맨십입니다. 앞으로의 연습과 경기에서 이 기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로 직접 보여주세요. 자,
이제는 배운 것을 직접 만들어보고 지켜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풋살 경기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태도와 스포츠맨십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플레이어가 되고 싶을까? 첫 번째 활동입니다. 주제는 바로 풋살 활동에 참여하며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풋살 경기 중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포츠맨십 사례를 2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판 판정에 과도하게 항의하지 않고 수용하기. 승리에 대한 열정이 앞서 상대에게 과격한 플레이를 하거나 우리 팀원을 비난하지 않기.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거나 지켜야 한다고 느낀 태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적은 내용을 서로 발표하며 함께 나누어 봅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요.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2번째 활동입니다. 바로 우리만의 풋살 스포츠맨십 계명 만들기입니다. 방금 나온 의견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더 분명하고 실천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4분 동안 모둠별로 의견을 정리해 긍정형 문장으로 4개에서 5개 계명을 제안해 주세요.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나는 땡땡한다. 우리는 땡땡한다. 이후 모든 제안을 한 보드에 모아 비슷한 내용은 묻고 겹치는 표현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를 통해 상위 항목을 선정해 우리 반의 최종 스포츠맨십 계명을 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넘어지면 친구야 괜찮니? 라고 하면서 일으켜줍니다. 두 번째, 고운 말을 사용하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속담이 있죠. 계명이 완성되면 여러분 모두가 이름을 적고 서명합니다. 이 계명은 한번 만들고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풋살 활동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약속입니다. 교실에 게시해두고 서로의 실천을 계속해서 응원해봅시다. 풋살 경기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규칙을 아는 것입니다. 규칙을 알면 왜 휘슬이 울렸는지, 왜 공격이 멈췄는지 경기가 훨씬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둠대항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풋살에서는 교체 선수가 심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다? O, X. 정답은 O. 풋살은 무제한 교체가 가능한 경기입니다. 정해진 교체 구역을 통해서라면 심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죠. 그래서 풋살은 속도도 빠르고 템포도 살아있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퀴즈. 골키퍼가 공을 잡은 뒤 던질 수 있는 시간은? 정답은 4초. 골키퍼는 공을 손으로 소유한 순간부터 4초 안에 경기를 재개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을 넘기면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골키퍼도 항상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죠. 세 번째 퀴즈. 풋살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정답은 풋볼 플러스 살라. 축구를 의미하는 풋볼과 스페인어로 실내 경기장을 뜻하는 살라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풋살은 실내에서 즐기는 축구, 공간 활용이 핵심인 스포츠입니다. 네 번째, 풋살 경기에서 한 팀이 동시에 뛸 수 있는 인원은? 정답은 5명. 골키퍼 1명, 필드 플레이어 4명. 그래서 풋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 퀴즈. 풋살에는 오프사이드 규칙이 없다? O, X. 정답은 O. 풋살에는 오프사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빠르고 순간적인 침투와 패스가 경기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풋살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규칙을 알면 경기가 보이고 경기가 보이면 풋살은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자,
이제 아는 만큼 즐기는 풋살. 다음 활동에서 직접 느껴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미니 풋살 챌린지입니다. 책상 위에서 손가락으로 병뚜껑을 튕겨 득점 경쟁에서 최고 득점을 하면 성공! 오늘은 운동장 대신 교실 안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미니 풋살 챌린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활동은 수업 초반 소그룹 활동에서 팀 분위기를 만드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집중해서 참여하면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의 미션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바로 손끝으로 즐기는 병뚜껑 풋살입니다. 준비물을 챙겨주세요. 책상, 병뚜껑 3개에서 5개, 종이컵 또는 포스트잇. 경기장 세팅을 합니다. 책상을 마주보고 서서 미니 경기장을 만듭니다. 경기장 끝에 종이컵이나 포스트잇으로 골대를 만듭니다. 경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병뚜껑을 손가락으로 튕겨 골대에 안착시키면 득점입니다. 서로 3회씩 번갈아 도전합니다. 승리 조건은 2가지로 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제,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 기회 제한제, 1인당 3에서 5회 기회 중 성공 횟수로 순위 결정. 이 결과는 소그룹 내 순위 정하기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유의사항, 병뚜껑을 너무 강하게 튕기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판정이 애매할 경우 친구들과 협의하여 재도전하며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자, 이제 준비됐나요? 각 조에서 경기장을 세팅하고 미니 풋살 챌린지 시작합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오늘 우리가 함께한 풋살은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잘 찼는지, 누가 더 많이 이겼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뛰었는지, 어떻게 함께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승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실하게 끝까지 임하는 자세,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협력하는 마음, 규칙을 정직하게 지키는 용기, 그리고 동료를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이 가치를 지키며 뛰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선수들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스포츠맨십을 실천하는 풋살인이 됩니다. 이 태도는 풋살 경기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친구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하는 따뜻한 배려, 모둠 활동에서 역할을 맡을 때 내 역할을 다하는 성실함,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규칙을 지키는 정직함. 여러분이 오늘 풋살에서 배운 성실함, 협력, 정직, 배려는 앞으로의 학교 생활과 삶에서도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풋살인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약속, 다음 풋살 시간에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함께 지켜나가기로 해요. 다들 지켜줄 수 있죠?